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쏘았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2분부터 3분간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제-2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의 레이더를 간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제-25 함재기는 항공모함 야오닝함에서 발착해 비행 중이었으며 F-15 전투기는 영공 접근을 경계, 저지하기 위해 긴급 발진한 상태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서해 남부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에 많게는 100척의 선박을 동원해 무력 시위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 대만 중앙 라디오 등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만, 일본 당국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부 거야후이 대변인은 중국은 인도 태평양 전체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며 대국의 책임을 다해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중국군 동향 정보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매우 주의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갖고 계속 주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작은 일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나온 지도 한 달 가까이가 됐는데 중일 양국 간의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냉랭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상징하는 펠리컨 한 마리가 이웃새들의 항해에도 독수리 아저씨를 믿고 설친다는 내용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똥을 독수리가 준 징표라고 소중히 여기는 장면 등이 등장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나온 지 한 달째인데 중일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의회에 출석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일절 변화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 중화권 매체들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중국은 역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적 기만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中方的态度是明确的，我们敦促日方切实反思纠错，撤回高市首相错误言论。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일본이 대만 인근 서남부 해역에 대한 군사 요새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하며 군국주의 부활, 전쟁 준비 플레임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100척이 넘는 중국 해군과 해경 함정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서태평양 일대에 전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난징 대학살 국가 추모일인 오는 13일을 전후해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전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에 무게를 실어준 행보를 보였다면서요? 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네 번째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중 간 경쟁 격화와 중국 EU 간 무역 갈등 속에서 방중한 건데 중국과 프랑스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Dans ce cadre, nous souhaitons travailler dans un esprit positif avec la Chine sur la base d'une relation équilibrée, fondée sur l'égalité et le respect mutuel. 시 주석은 두 나라가 세계 다국화를 이끌 대국이라며 항공우주, 원전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그린 경제 등 신흥 분야 협력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에 비차별적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프랑스산 제품 수입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중국과 프랑스 간 전략적 필요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让中法全面战略伙伴关系在新甲子
为推动平等有序的世界多极化、普惠包容的经济全球化做出新的贡献。 시진핑 주석은 오늘은 판다 기지가 있는 수촨성 청두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외국 정상에게 드문 일정으로 중국이 마크롱 대통령을 얼마나 예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란 해석입니다. 네, 홍콩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9일째입니다. 홍콩 당국은 모레 입법할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관리 모드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어떤 움직임인가요? 네, 홍콩 당국은 해외에 기반을 둔 반중국 성향의 시민단체 두 곳을 금지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홍콩보안법에 따라 이들 단체 행사에 참여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화재 참사를 둘러싸고 당국 책임론이 확산되는 등 반중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부패 조사국은 지난주 선거 포스터 등을 훼손한 혐의로 29명을 체포한 데 이어서 입법회 의원 선거를 보이콧하거나 무효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 4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 후 두 번째 선거인데 홍콩 참사 이후 치러지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화재 조사와 관련해 불신이 커지자 화재 원인을 전면 조사할 독립화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죠. 또 건설 현장 200여 곳에 화재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그물망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신축 건설 현장보다 규제가 덜한 보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과실치사 혐의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사로 숨진 사람은 1세 영아부터 97세 노인까지 159명으로 실종자가 30여 명에 달하고 또 위독한 중상자도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폭죽 판매업자가 공직자 비위를 실명 신고한 뒤에 농약을 마시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포함한 중국 소식들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4일 중국 후난성 천저우에서 폭죽 판매업자가 농약을 마시는 영상이 SN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자, 이 남성은 공직자의 비위를 실명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남성이 운영하던 점포가 화염과 함께 폭발하는 영상도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당국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와 행정 절차, 비위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인 만큼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일부에서 어린이용 외관을 가진 불법 성인용 인형을 은밀히 유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광둥성의 제조 공장에서 아동과 유사한 외형의 제품이 대량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현행법은 미성년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윤리적 위험을 동시에 초래한다며 전면 조사와 유통 차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촨성 중장현의 한 즉석 조리식품 매장에서 진열대 안으로 쥐가 들어가 음식을 갉아먹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촬영 당시 진열대를 관리하는 직원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생관리 부실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 감독관리국은 조사에 착수해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시켰는데요. 당국은 매장과 주변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쥐 포획 작업과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서남부섬 군사기지화 움직임을 전후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13일 난징 대학살 국가 추모일을 전후해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마게시마 기지에 건설 중인 활주로, 경납고와 탄약고, 함정 정비시설까지 함께 들어서는데 일본 서남부 작전의 전진허브가 될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일본이 대만과 가까운 서남부 방향 섬들을 요새화한다며 사실상 전쟁 준비 구도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日方在西南诸岛的军事基地与军力部署，其行为不仅持续恶化地区安全态势，背后所蕴含的进攻性战略意图更值得高度警惕。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의회에 출석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일절 변화가 없다며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역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적 기만이라는 겁니다. 高市首相仍然只是用立场没有变化来敷衍搪塞，中方对此绝不接受。 중국은 이번 주 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 100척이 넘는 함정을 전개하며 작년 12월 대만 포위 훈련을 넘어서는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 국가추모일인 오는 13일을 전후해 추가적인 대규모 해상훈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한 달째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의 서남부 군사화를 장기안보 구도재편의 지렛대로 삼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8조 원대 국방비 추경 편성에 우려하며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를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간의 영유권 추돌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면서 중일 갈등 국면이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최근 생각구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주변에서 일본어선을 퇴거시킨 중국. 일본이 실효적 지배 중인 생각구열도가 자국영해라고 주장하는 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 해경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钓鱼岛及其附属岛屿自古以来就是中国的固有领土。钓鱼岛主权归属历史经纬清楚，法理依据确凿。 보아이만 일대에서는 연일 실탄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청나라 북양함대가 일본에 패했던 곳인 만큼 일본을 겨냥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또다시 서한을 보내 일본 총리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전후 질서에서 이탈을 꾀하고 중일 양국 간 공동성명 역시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가 8,472억엔 약 8조 원대 추경 편성으로 2년 일찍 실현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만과 가까운 요나구니 섬에 030 미사일 배치 등 서남해안 전력 증강에 쓰일 수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任何重走侵略扩张邪路、破坏战后国际秩序的图谋都不会得逞。 이런 가운데 중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은 연내 방중 의사를 밝히며 긴장 국면 해소를 위한 외교 채널 복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일 간의 군사적 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대만 문제와 영유권 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양국 간 전략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이 청나라 시대 일본에 패했던 보하이만 일대에서 실탄 훈련을 이어갑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등장했는데 일본 역시 최전방 섬에 미사일 전력을 배치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로켓군이 SNS에 공개한 영상이 하루 만에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나의 대답은 이것이라는 군가가 흐르는 가운데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61과 둥펑 5C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중국은 서해 중남부에 이어 청일 전쟁 당시 북양 함대가 괴멸됐던 보하이만 일대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지역 훈련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준비하는 일본을 겨냥한 상징적 경고라고 분석합니다. 日本的多道兵力在集结或者是在运动的过程中会面临远程火箭炮、巡航导弹、高超声速导弹的联合打击，甚至是饱和打击，很可能出征即失败。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일본 최서단 요나구미선 일대를 시찰하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전력 배치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은 내년 전자전 부대를 시작으로 미사일 부대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외부 세력의 대만 문제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일본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日本右翼势力正在极力突破和平宪法的束缚，在穷兵黩武的道路上越走越远，
把日本和地区引向灾祸。 중국은 경제 외교적 압박에 이어 일본이 군국주의 길로 들어섰다며 연일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경고와 일본의 전력 증강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